차량을 운송하는 탁송 차량, 한꺼번에 많은 차가 실려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. 자,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하게 보이죠. 차를 더 많이 싣기 위한 불법 개조입니다. 자, 이런 불법 개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불법 개조를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캐리어를 제작을 해가 검사 받고 와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죠. 본인들이 뭐 5대 실어야 되니까 좀 늘리다가. 네, 원래 이 탁송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3대라고요. 예, 그 5톤 그 카캐리어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.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밑에 부분에 한 대를 놓고 그다음 위에 부분에 2대를 놓는 것이 가장 규정에 맞는 거죠. 네.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그 많이 봅니다. 그렇죠. 예, 밑에도 2대, 위에 3대. 이것은 이 과적을 그 한 상태인데 이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판을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보통 1m에서 1.5m 이상으로 늘립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차량들을 싣고서 이제 운행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불법 그 개조의 형태인데 말이죠. 이것이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업체도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많이 실을수록 그 임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네. 이제 많이 있다. 그래서 이 불법 차량 그 카캐리어 구조를 변경을 해서 수익을 많이 현재 얻었던 사항이 적발이 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. 네. 앞에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설명을 하신 것처럼 차량이 밑에는 원래 한 대만 있어야 되고 위에는 2대가 이게 석 대만 싣게 돼 있는데 각각 아래 위로 한 대씩 더 싣게 되면은 그만큼 뭐 이제 더 많이 수수료를 받겠죠. 근데 이것 때문에 불법 개조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하고 있다고요. 그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2대를 원래 3대 정도 실어야 하는데 2대를 더 실린다고 하면 그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. 예. 적어도 뭐 3분의 2 정도는 또 다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법 구조가 성행을 하는데 네.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. 저런 탁송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거리는 게 굉장히 아유, 많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그렇죠. 묘기 같아요, 묘기. 그래서 어떤 특히 코너 같은 데 돌 때 보면 이게 무게 중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줄이랄지 고박한 줄이 풀려가지고 네.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나 뭐 다른 차선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네.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저렇게 불법 구조 변경을 하는데 원래 불법 구조 변경하려면 뭐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저렇게 되면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 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겠죠. 그렇죠. 허가 안 나오니까 규격에 맞게 구조 변경한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상판을 갖다가 더 연결하고 이음줄을 더 보강을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조 변경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제작자도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단속한 걸 보면 2012년부터 했는데 지난 3월까지만 해서 33대를 갖다 불법 구조 변경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로 인해서 10억 9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하니까 이 금액도 굉장히 상당하고 또 구조를 의뢰한 측에서도 또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저 불법 구조 변경이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. 예. 단속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. 예. 불법 개조가 지금 30석 대 하는데 10억 좀 넘게 이득을 올렸단 말이죠. 계산해 보니까 한 대 고치는데 한 3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뭐 그렇죠. 그런데 저것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네. 차량이 그 카캐리어가 원래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. 네. 그 원칙에 의하면 1년에 상반기 한 번, 하반기 한 번 안전검사를 2번 이제 받도록 되어 1년에 있죠. 2차례요? 네, 규정에 예. 의하면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저 검사를 받을 때는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것입니다. 예. 지금 그 늘렸던 것을 다시 이제 없애고 원래의 모습으로 상판을 1m를 다시 축소를 시켜서 이제 점검을 받다 보니까 예. 네. 검사 시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해놓고 검사 끝나면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늘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그 교묘한 그 수법을 썼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과적 아닙니까? 과적에다가 급격한 변침이다. 뭐 이렇게 예.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차량들이 일반 보통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것이죠. 100km 이상. 예. 그러다 보니까 과적에다가 과속. 그러니까 또 방향도 쉽게 바뀌고 그러니까 저기 쓰러져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네. 그 운전자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그
앞뒤에 그 운전 그 번호판이 서로 부딪히는 철렁철렁 이런 소리가 난다. 그만큼 이 무게 중심이 이제 흐트러져 있는 이와 같은 지금 형태가 저 화면에는 이제 사고가 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무게 중심이 글쎄요 이게 불안하니까 조금만 이제 방향을 바꿔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그 중력의 법칙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급격한 속도의 그 변침 때문에 밑으로 쏠리게 예. 되게 되면 특히 뒷 차량이 한 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앞의 차량도 연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상판의 그 모양새를 늘렸기 때문에 뒤에 고박하는 그 강도도 상당히 그 약할 수밖에 없는 예. 이와 같은 그 상태이죠. 그래서 예. 저것은 어떻게 본다면 고속도로 위에 그 흉기다. 뭐 이렇게 네.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.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? 불법 개조한 업체 자체도 이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개조를 의뢰한 업체도 처벌을 받습니까? 모두 처벌 받죠. 일단 운전자도 처벌 그렇죠. 받습니까? 주문한 사람 처벌 받고요. 이건 전형적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기 때문에 네. 또 이걸 의뢰 받은 우리가 보통 특장차라고 합니다. 예, 일반 차와 다르게 이제 특장차라고 해서 특장차 공업사 측도 당연히 처벌받고요. 또 한 가지 이 불법 개조했다는 것을 운전하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67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.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공범관계가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그 축중의 하중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과적을 갖다가 검문한 데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이제 축중을 재거든요. 그러면 예. 저렇게 5대를 싣게 되면 축중이 그러니까 그 바퀴 하나가 유지할 수 있는 중량이 있거든요. 예. 그걸 다 넘게 되고요. 그렇겠죠.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고 예. 저렇게 불법 구조 변경 또는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죠. 예.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안전 검사를 할 때만 그때 이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? 자, 근본적으로 1년에 2번씩이나 검사를 하는데 지금 저런 불법 개조 차량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? 결국은 이제 그 정기 검사라고 하는 것 플러스 예. 부정기적으로 검사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. 네.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업주의 그 부당한 그 서로 간의 그 경쟁으로 인해서 금전을 많이 벌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예. 근본적인 이제 업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는. 그러니까 자동차 그 시설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업무 행태 그리고 그 비정기적인 그 안전 검사 뭐 이런 것이 저 같은 그 잠재적인 그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예. 네. 자,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그 자동차 탁송 차량 보통 저렇게 5대를 싣고 가는 걸 봤는데 저게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저런 것도 좀 신고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파파라치처럼요. 저거 예. 굉장히 왜냐하면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비해서 엄청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잖아요. 예. 이게.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결과 자체로 사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아니면 어떤 차량 한 대가 이탈을 해서 도로에 떨어지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. 이제 저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파파라치를 이용한 어떤 신고제도, 포상제도 쓰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네. 그렇습니다.